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을 테니까요. 긴 말 없이 CU박스의 수요 예측 결과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간단히 제가 어떻게 정리를 했었는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AI 얼굴 인식 기업으로 알체라와 사업 내용이 가장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모가는 25년 추정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당연히 고평가일 테고, 또 밴드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은 이미 알체라랑 비슷해서 밴드 상단이 된다면 매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측 결과가 아주 좋거나 아니면 아예 나빠서 공모가가 할인이 된다면 좀 유통 물량 측면에서 좋은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GI 이노베이션처럼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심 공모가가 하단보다 할인이 됐으면 했는데 그런 결과가 나와주기는 했더라고요. 같이 볼게요. 우선 경쟁률은 86.44대 1을 기록합니다. 578개의 기관이 참여했어요.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토마토 시스템보다도 참여 건수는 더 적었던 거고요. GI 이노베이션하고 딱 유사한 참여도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가 17,200원에서 23,200원이었거든요. 근데 밴드 하단 미만을 제시한 기관이 참여 건수 기준으로 71.63%나 됐습니다. 수량 기준으로도 67.39%로 가장 높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공모가는 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보시면 건수 기준 3.63%, 수량 기준으로는 3.69%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확약 비율은 그냥 저냥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미래반도체가 수요 예측 때 3%대를 기록했는데 최종적으로 25%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반면에 한주라이트 메탈은 같은 3%대였지만 최종은 12% 정도에 그쳤었고요. 이런 차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의무보유 확약 신청에 주로 참여한 기관이 어디인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용사의 참여도가 높으면 최종적으로도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CU박스는 운용사의 참여도가 높긴 합니다. 그래서 확약을 신청한 이 운용사 위주로 잘 배정을 좀 많이 해준다면 최종적인 확약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수요 예측 결과는 안 좋다고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로 인해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13% 정도 낮은 15,0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225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95억 원 정도의 규모로 상장을 좀 추진하게 된 거예요. 청약은 내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겠고요. 환불은 이틀 소요되고요. 그리고 상장은 5월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니터랩하고 상장일이 겹쳐요. 그리고 청약은 신한, SK, 신영에서 가능합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조합에 5%를 배정했는데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다 소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49.03%예요. 기존 주주 비율이 34.73%나 되고요. 아무래도 오버행 위험이 좀 큰 종목인 거죠. 또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73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경쟁률이 매우 낮고요.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상 밴드 하단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13% 할인된 가격에 결정이 됐다. 확약 비율은 3.69%로 아주 낮은 건 아니고 유통 물량 측면에서 오버행 위험이 존재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수요 예측 결과나 유통 물량 이런 조건들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로 인해서 공모가가 밴드 하단보다 할인이 됐으니까 이 반전 가능성, 수익 가능성이 생겼을지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선 유통 물량 쪽부터 살펴볼게요. 이 회사 기존 주주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바로 기타 기존 주주입니다. 이 기타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또 누구냐? 장외에서 거래한 기존 주주들로 보였어요. 일부 몇몇 좀 개인 주주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 주주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워밍업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GI 이노베이션처럼 공모가가 밴드 하단 또는 추가적인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공모가 부근에서의 매도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은 효과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요. 상장일에 공모가 부근의 매도 물량이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시면 지금 15,000원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주주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15,000원보다는 위에서 성사된 거래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준의 장외 가격을 참고해 봤는데요. 비상장 거래 사이트마다 기준가는 모두 다르기는 해요. 서울거래 비상장에서는 21,500원,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21,500원, 38 커뮤니케이션 상으로는 2만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우선 그래도 공모가 15,000원보다는 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상장일의 수익 가능성이 조금은 열려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밸류에이션 다시 따져볼게요. 공모가가 할인됐으니까. 근데 워낙에 25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라서 유사 기업들과의 비교는 의미가 없겠고요. 알체라와 시가총액 비교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CU박스의 공모가 기준의 시가총액은 1,495억 원 정도예요. 알체라는 5월 8일 기준의 시가총액이 2,327억 원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래서 알체라와 비교하면 조금은 저렴해진 상태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조금 더 나은 조건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단 미만의 공모가를 확정했던 공모주 사례를 쭉 보면요. 수익 구간이 나온 경우가 더 많기는 했죠. 물론 고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를 안겨줬던 DTNCRO나 윤성 FNC 같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른 여러 요소들까지 좀 따져봤을 때 CU박스의 조건이 아주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요. 기존 주주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외거래 소액 주주들의 경우에 15,000원 위에서 거래한 사례가 그래도 꽤 되는 듯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상장일에 공모가 부근의 매도 가능성은 좀 낮을 수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알체라보다 시가총액이 낮아진 데다가 현재 장외시장 기준가는 2만원 정도라서 이거 근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기준 심리적인 상단 룸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좀 수익 구간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많이 오르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근데 얘기했듯이 CU박스에 좀 참여할 예정이라면 우선은 상장 당일에 바로 승부를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전환 전환 우선주와 전환 사채가 좀 있어서요. 상장 후에 주가 희석 우려가 존재하거든요. 확정 공모가 기준 제1회 전환 우선주의 전환 가능 주식수는 20만 1228주, 2회차 전환 사채의 전환 주식수는 27만 6749주, 3회차 전환 사채의 전환 주식수는 99만 9999주가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 중에 3회차 시비는 전환 사채는 상장일로부터 1개월 보호 예수가 걸려 있고요. 나머지는 상장 이후에 바로 전환권을 행사해서 보통주로 추가 상장될 수가 있어요. 우선 1회 전환우선주와 2회차 시비 모두 상장일까지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장 당일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행사가 돼서 보통주가 추가로 상장될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도 존재해요. 상장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회 가능한 물량은 총 34만 8천 주라고 합니다. 임원들은 1년간 의무 보유가 약속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보시면 CU박스는 상장 이후에 추가로 출하될 물량이 또 꽤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수익 구간이 나든 안 나든 되도록 당일에 우선 승부를 보는 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모니터랩의 일정이 없었다면 저는 트루엔의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경우에 조금 자금을 나눠서 CU박스에 비중을 더 두는 전략을 써봤을 것 같기도 한데요. CU박스의 환불금으로 모니터랩의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니터랩 결과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동시상장이기도 하잖아요. CU박스와 모니터랩이.
아무래도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다 약간은 핸디캡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약 정보들 정리하고 CU박스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이 50주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증거금이 37만 5천 원이나 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뒤이어서 바로 모니터랩의 수요 예측 결과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세 종목 다 비교해서 성향에 맞게 최종 전략을 한번 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다시 뵐게요.